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 이슈 가운데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슈는 뭡니까? 장승철 소장. 뭐 국정조사죠. 네. 국정조사 안 될 줄 알았는데 합의가 했어요.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것 정말 오랜만에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국민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예. 제대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민주당의 문제적 인물 2명 장경태, 김의겸 이 두 사람들이 최대 화두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김의겸은 그 이른바 술자리 논란. 네. 장경태는 빈곤 포르노 네. 또 조명 사용 논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차차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배종찬 소장은 저는 도어스태핑 중단. 큰 이슈였죠. 또 하나는 이제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의 구속 석방. 예. 이것이 앞으로 이제 윤명 대첩을 더 후끈 달구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이슈로 보입니다. 언급했던 순서대로 좀 짚어봅시다. 예. 저도 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본조사 실시한다는 합의 그것뿐이 아니라 그 합의 내용 중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어떻게 맞습니다. 맞출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네.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있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해보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것 그리고 여야 대선 때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내용도 같이 아주 한번 중요합니다. 추진해보자라는 것. 정말 오래간만에 여야가 대화하고 협상을 제대로 한 것 예.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위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검찰청 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요. 이거 빼. 그랬을 때 만약 야당이 우리는 도저히 못 빼. 예. 그냥 계속 넣어야 돼. 라고 우겼으면 예. 또 국정조사가 또 협상이 질질 끌어지고 난항을 겪었을 텐데 예. 여야가 또 한 발씩 물러나서 예. 좋아 대검찰청 하긴 하는데 마약 수사 전담부 여기를 국한시키자라고 예. 한 것은 좀 오랜만에 좀 대화가 통한 거 아니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직후에 사실 공통 공약, 공동 추진 뭐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못 네. 만들었던 거고 예.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면 정부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게 정부조직법 개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뭐 전혀 논의 진전이 안 없다가 됐어요. 이거 한번 제대로 논의해 봅시다.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뭐 빨리 물러나라라고 압박 넣는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아예 법으로 공공기관장 네, 임기를 맞아요. 좀 조정해 둡시다. 맞습니다. 다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 구설을 꿰지 못하던 거 다 예. 꿰어요. 다 사실. 예. 근데 이제 구슬을 꿰려고 하는 거지 아직 물론 결과물이 안 시작입니다. 나왔잖아요. 시작입니다만. 네. 구슬 깨가지고 목걸이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그 부딪힐 국민에게 수 있는 쟁점, 예산도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 어떻게 일괄 타결했다는 점에서 전 매우 환영할 그렇습니다. 만한 일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가장 기본은 민심이죠. 여론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여야 간에 막가파 싸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왔고 저는 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우리 KBS 직침봉등 직설하고가 역할을 했다. 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예. 간 안 둔다. 예. 간두지 않는다. 예.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6개월 동안 내내 방송을 통해서 제발 대화 좀 해라. 예. 타협 좀 해라라고 했더니 겨우 한 건 했습니다. 제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다라고 제가 한번 2주 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하는군요. 네, 예.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이 주로 우리 메시지는 장 소장님 안 나오셨을 때 안 나오는 방송에서 제출됐던 제출. 자, 아무튼 정치권이 좀 뭔가 하나 이 서로 물꼬를 틀을 수 있는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이제 남은 과제는 아직도 뭐 복병이잖아요. 예산 제대로 타협될지 예산안 제대로 좀 청과시키고 국정조사도 그냥 뭐 호통치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진상규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끌어줘야 될 것이고 정부조직법이나 공공기관장 임기 같은 것들도 또 공통 공약도 하나씩 좀 다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관영 앵커께서 좀 한 40초만 저에게 허락을 해주시면은 국정조사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 좀 이름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들의 논리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국민의 여망, 유가족들의 갈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다. 진상규명을 안 해요. 국민이 돌아가셨는데 국민의 대변을 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반대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 끝난 후에 하자도 아니고 아예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한 분 한 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조경태, 윤한홍, 이용, 한기호, 황보승희,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고요. 이분들이 표결에서 반대표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한 분 이렇게 13분인데 저는 이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께서 대형 참사를 당했잖아요. 350명 넘는 분들이 사상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 소장 13분의 이름을 다 공개한 건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논리적으로 덧붙이면 이분들은 지금 시점에는 반대한다 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것까지는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정조사 합의 또 뭐 공공기관장 정부조직법 뭐 등등 합의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 또 한 주일 동안 우리 장성철 소장 머리에 왔다 갔다 한 장경태, 김의겸 두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랍니까?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상대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분은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감이다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아직도 그냥 사실로 믿고 있는데 그냥 다른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섭섭하고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는 사과할 수는 없고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잘못한 거 그냥 사과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당시에 진술인 A라는 첼리스트가 거짓말 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당시에 되돌아가더라도 난 계속 같은 질문 똑같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전선동하고 거짓말 하려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도 신뢰에 문제 있어서 정치인이 신뢰가 없어지면은요 정치인으로서 저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 앞으로 계속 뭐든지 얘기하더라도 기자들이 그거 사실이에요? 제대로 확인해 봤어요? 되겠죠.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인과 메신저 정치인으로서 이건 신뢰를 잃어버렸다. 배 소장 자격이 없다. 네, 저도 이게 김의겸 의원이 책임으로부터는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을 떠나서 적어도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좀 확인을 했었어야죠. 뭐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된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대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공세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고 정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또 그만큼 김의겸 의원에 대한 평판도 있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을 믿고 또 진상조사 TF팀 구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하고도 뭔가 좀 제대로 확인 안 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 타격을 준다면 그만큼 요즘 어려울 때 민주당에는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이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반드시 훨씬 더 정교하고 또 확인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그럼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실래요? 저는 이번 스토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 뭐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오드리 헵번 닮은 척하면서 사진 찍은 게 제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조명을 썼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한두 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계속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를 갖고 뭐 내가 아는 분 캄보디아에 보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이 빈곤 포르노 지금 그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캄보디아 아이 집 주소 좀 알려달라. 내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겠다. 이게 바로 빈곤 포르노 아닙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 빈곤 포르노하는 것이 아니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의 정치개혁 혁신 위원장이에요. 그러면은 정치 혁신에 좀 더 몰두해라.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고 김건희 여사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인식과 이미지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차원을 나누어서 우리가 예, 예.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비냉정하게 얘기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충분히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비공개 일정과 관련돼서도 취재를 불허했고 또 그 사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의혹 제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왠지 조명을 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것도 또 있고 사실이에요. 또 연출된 사진인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지적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겠죠. 빈곤 포르노가 우리 국민들의 공감도가 있기 좀 힘든 단어인데 그러면 빈곤보다는 포르노 쪽에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면 그건 좀 과한 표현일 수가 있겠고요. 또 예. 조명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특정 게시판인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냥 좀 억지 공세로 비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비판도 지적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과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차원을 나누어서 볼 부분은 대통령실은 장경태 의원을 고발했어요. 고발. 저는 예. 이것도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 겁니다.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장경태 의원이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어떤 의도나 어떤 포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과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공감이 있죠. 있다면 예. 그것으로서 그냥 놔두면 되지. 놔두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부분인데 마치 금이금의 의원도 예.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발하면 또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고발한 건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은? 저도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아유 장경태 의원 너무하네. 심했네. 예. 이렇게 생각할 게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공식 일정 안 갈 수 있고요. 당시 참여했던 뭐 여러 가지 영부인들 6분 비공식 일정 수행을 했고 또한 비공개 일정으로 한 것도 전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공개 일정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취재진, 캄보디아 취재진들이 그 캄보디아 아픈 아이네 집에 가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사진 찍고 뭐 분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대로 또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그냥 뭐를 해도 비판하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결국 사진을 안 찍었냐면 취재는 불허했지만 사진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사진은 많은 사진을 찍었고 또 배포를 했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러면 아예 비공개 일정을 기자를 데리고 갔으면 되는 거죠. 예, 끝까지 비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또 풀 취재단이 있으니까 풀 취재단에게 기회를 주든지 아까 좀 방금 전에 또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뭘 해도 지적과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정치적 구조적 환경이 있는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 마지막 부분에 뭐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내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고는 아유 좀 심하다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전 세계 구호단체 특히 좀 선진국 구호단체들에서는 일종의 기본 룰로 정착되고 있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기부금 모금의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솔직히 그런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떤 문제 제기는 뭐 있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옥스팜의 사례가 있고요. 옥스팜 같은 사례를 보면은 그게도 꾸준히 힘든 아이들의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보다 더 공감대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대사가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하고 있다. 그 아이 가족, 아이도 감사해하고 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입장을 전해왔다라는 것도 소개시켜드립니다. 아무튼 요 차제에 제가 그 후에 보니까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별도로 장문의 기사를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1980년대부터 어떤 논의들이 네. 이어져 왔는지를 쭉 소개하는 기사들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이런 점은 우리가 새롭게 좀 공부하는 계기가 네, 됐구나. 맞습니다. 그 점은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동 의미의 아이고, 포르노가 정말. 아니라는 거. 그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자, 있는 거죠.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들이 차량이 더 많았던 만큼 지금도 충청 지역에서 정체와 사고가 더 두드러져 있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유성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여파가 남아서 서대전부터 유성 쪽으로 6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천안 눈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정우터널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14km 구간 안에서 교통량이 많고요. 남풍새 나들목에서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중부 고속도로 하남 쪽 충청권에서 정체가 집중돼 있는데 남이에서 서청주까지 9km나 막히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진천 부근에서 주춤하고 일쪽에서도 속도를 줄입니다. 경부선 서울 쪽 신탄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청주에서 옥산을 지나 목천까지는 17km나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안성에서 남사 진위 나들목까지 지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홍성 일대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는 무려 20km나 막히고 있고 이 구간 모두 벗어나는데 40분 이상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도어 스태핑 중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이유도 부적절한 것 같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고 100일 기자회견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어스토핑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소통하는 대통령 될게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라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MBC 기자 예의 없어요. 슬리퍼 신고 팔짱 끼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서 도어스태핑 중단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했지만 그것이 과연 대통령이 크게 명분을 삼아서 약속한 부분을 하지 않을 그 이유가 될까? 좀 의아스럽고 너무 좀 좀스럽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표현을 썼죠. 뭐 재발 방지에 도어스태핑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다른 형식의 재발 방지가 좀 필요하다. 그때 말하는 재발이라고 하는 건 MBC 기자가 쫓아가면서 질문하고 비서관하고 언쟁한 네.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글쎄 그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형식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한 얘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MBC 기자 때문에 나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 내지는 그 재발 방지라고 하는 건 기자단에서 MBC 기자를 징계해달라 뭐 이랬다는 그렇죠. 뭐 출입을 정지 취소 얘기도 있다는데요. 네, 출입 정지 기자단이 그렇게 할까요? 근데 안 한다고 했죠. 할 리가 없죠. 네, 기자단은 이런 입장을 내세웠죠. 그건 대통령실하고 MBC랑 당신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안 낄래. 그런 건데 기자들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도어스태핑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 검열할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께는 정말 대통령이 원하는 질문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질문만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은 우리 또 기자들은 안 자기 그래요. 네. 기자들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민주화를 할 때나 또 우리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때 가장 앞장서 나갔던 것이 또 언론사들이거든요. 저는 이 도어스태핑이 그만둘 법했는데 그만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핑계를 찾았다. 핑계라기보다는 이제 빌미가 생긴 거죠. 빌미. 왜냐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도어스태핑에 대한 게 썸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것이 5월 11일부터 시작된 이 도어스태핑이 6월 중순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긍부정 감성 비율을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칠 정도로 논란이 됐거든요.
이 정부에 뭐 전문성 있는 장관이 있어요. 전 정권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는 이제 선수가 전광판을 굳이 볼 이유가 없다. 지지율에 개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속 도어스태핑을 계속 해야 한다가 40%, 중단해야 한다가 43%인데 지난 8월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계속해야 된다가 62%인데 이번에 53%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계속 도어스태핑을 했는데 뭔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줄어들었더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최종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 같아야 되는데 중단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도어스태핑의 역기능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끌어내렸던 기능이 더 강했던 영향이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기자간담회로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SNS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쌍방향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성을 부담을 대통령실도 인식하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토스태핑을 제기하면 이제 사람들은 뭐만 볼까요? 대통령의 눈빛과 MBC 기자의 복장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참모라고 해도 도어스태핑 계속 하려면 대통령님 저희가 준비해 준 것 좀 참고를 하시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좀 정제된 차분한 그런 모습과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하세요.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라고 저도 참모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근데 미리 다 준비해 주는 거 차분히 좀 준비하셔서 얘기하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셔서 지금 도어스태핑이 중단돼서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리가 줄어들었죠. 네, 뭐 저희 또 일요일 날 나와서 대통령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날 생각을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점은 좀 상당히 안타까워요. 어찌 들으면 제 얘기가 이게 조금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 같아야 한다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도 하나의 현실 정치인의 그렇죠. 한 명입니다. 정치적 발언의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태산같이 막 진짜 중요할 때 한마디만 탁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건 왕조 시대나 있는 얘기라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날것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즉흥적으로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딱 적절한 절충점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지금 과정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 보이는 것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제 그럼 MBC 취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생각하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장성철 소장 얘기대로 조금 사전에 준비된 또 기자단들하고도 좀 사전에 조율하고 그러나 조금 대통령의 생각이 진솔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 어떤 지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답하기 곤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아니면은 저희 장관이나 대변인 수석을 통해서 좀 입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 또 워낙 솔직하시니까 본인 생각 얘기를 하시니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알겠어요. 좀 제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완을 해서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도어스태핑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되살리지 못할 것이 뻔한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MBC 취재진이나 다른 취재진들이 갖고 있을 위축된 또는 취재 환경 자체를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앞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좀 자주 하면 되죠.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1시간 정도 충분히 좋습니다. 대통령만 하지 말고 좀 실무 전문 보좌진들도 나와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요. 맨날 언론과 국민과 소통 자주 하겠다고 하지만 기자들하고 전체 한 2시간 하는 기자회견도 1년에 한 번, 2번밖에 안 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확실히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만배의 출소 또 남욱의 어떤 법정 증언 등등
또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들의 뭐 수년치 계좌를 차분히 아주 다 들춰보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뉴스들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작심 발언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리고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수사의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법정에서 뭐 이런 발언 저런 발언들 나오다가 검찰발 뉴스로 이재명과 그 가족들의 수년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도 다시 들여다본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양 흘리는 기사 아니냐. 이건 쇼다라는 식의 반발을 본격적으로 한 셈인데 네. 그러나 또 국민들은 뭔가 의구심이 좀 자꾸 커져가는 그런 양상이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참 객관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수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인인 김혜경 씨나 또는 성남 FC와 관련해서도 뭐 분당경찰 수사를 계속 받아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 환경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탈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저는 더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뭐 계좌가 달아 없어질 지경이다.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아니라 어떤 수사가 들어와 봐라. 내가 당당히 다 소명할 테니까 어떤 식으로 조작해봐라. 내가 다 정상화시켜 놓을 테니까 저는 이런 대응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중도층이나 MZ세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해명이 약간 좀 발빼기나 좀 검찰과의 대립구도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도층은 상당히 이런 인식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더 당당하게 어떤 수사가 들어와 봐라. 10년을 수사하고 20년을 수사해 봐라. 내가 다 해명하겠다. 나는 떳떳하다. 예, 그래서 오히려 중도층과 MZ세대의 더 당당함과 명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저는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장 소장님. 예,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검찰 탓, 검찰 공격하기보다는 국민들께 좀 사과부터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유동규 씨가 지금 폭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사건이 점점 중대해지고 있잖아요. 유동규 씨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나 사장 권한대행으로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든 아니면 정진상 김용과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이러한 일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과부터 해야죠. 그리고 분신인 김용, 측근인 정진상 다 구속당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신이 어떠한 명확한 자신과의 연루관계,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측근들이 구속당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람들 밑에 사람들 조사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세요. 나 떳떳하게 조사받을게요. 이렇게 나갔으면 되는데 앞에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정진상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회피하고 말을 안 했어요. 잠깐만 이건 제가 사실관계 확인차. 네. 제 기억에는 지난 정권에서 요 사건 수사에 그 당시에 잠정 결론이었겠죠. 유동규 혼자 700억을 받기로 했다 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자신은 성남시장으로서 공공이익 환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당군 일의 최대의 지적이었고 이런 이 논리를 펴다가 그러나 그 유동규라는 사람 내가 잘못 저걸 지명했다. 예. 그래서 사과한 것으로 전 기억을 그건 그 하고. 이전 훨씬 이전 얘기고. 어쨌든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과한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최근에 김용 정진상의 구속에 대해서는 나의 정치적 동지가 또 구속됐다. 이건 조작 수사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쪽은 유동규와 김용 정진상을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 거죠. 검찰 탓을 하는 거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예. 검찰이 조작 수사해가지고 나의 측근들 나의 그러니까요. 불신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뭐 발뺌하는 식 그냥 좀 언급을 좀 안 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저는 대목에서는 네,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이 대목에서는 장성철 소장은 어쨌든 김용 정진상도 구속까지 됐으니 유동규와 얽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전제 아니냐라고 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류의 시각은 유동규는 문제다. 그러나 정진상, 김용은 유동규 등등이 풀려나면서 그 대가로 검찰과 조작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인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진짜 실제 그런 주장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게 실제 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조홍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또 뭐 김혜영 전 의원은 더 쓴소리를 하죠. 뭐 내려와라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을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이 이제 그런 수사가 혐의가 밝혀질 때 유감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제 측근이고 복심에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감이다 사과다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주장이 예, 되고 있지만 예. 그래서 그것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패턴은 이럴 거예요. 기소당하더라도 아니 나는 전혀 아니에요. 검찰에 무리한 기소해요라고 할 거고 1심에서 유죄 받아도 저희 대법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아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선 계속 사과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한명숙 총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유죄 판결이 났더라고 하더라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양심의 법정에서는 전 무죄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하거든요. 저는 뭐냐면 이전에 많은 중요한 정치인 분들이 자신의 측근들이 구속을 당하면 일단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무조건 검찰 탓, 검찰 조작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받겠지요. 아직까지는 예.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또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그런 이제 정치적 주장에서는 예.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이재명 대표도 일단 안고 가면서 알겠습니다.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아까 배정찬 소장이 얘기했듯이 김용 정진상 본인들이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감이 됐건 사과가 됐건 할 수 없는 사법적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서 그쪽 진영의 논리에 의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앵커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너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예. 책임으로 너는 사퇴를 하거나 사과를 해야 돼라고 예.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그건 수가 다른 있어요? 사안인 것 같아요. 다른 사안이죠. 예. 법률적인 문제에 예. 대해서 근데 아무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정찬 소장이 좀 아까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감싸 안고 갈 것이다. 즉 유감을 표명 안 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일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 현재 사법적 상황에서는 유감이든 사과든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배정찬 소장이 얘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최소한 사과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검찰의 조작이었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죠. 국민들께.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나 인정하기는 어려운 지금 요 기로에 네, 서 있다는 거 이건 아닙니까? 굉장히 첨예한 겁니다. 이 사법 관련된 거는. 그 기로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뭐 본인만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측의 대응뿐 아니라 검찰이 더 뭐를 들고 나오느냐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달려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김만배 씨 입도 중요한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이고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도현 밴드의 흰 수염고래 함께 듣죠.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